너 같은 게 어디서 말대꾸야? 강남 한빛백화점 7층 VIP 라운지 토요일 오후 3시 29살 간호사 박윤아는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잠시 들렀다가 악몽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 정사라가 윤아를 직원으로 착각했고 해명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이 윤아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아, 날카로운 소리가 라운지를 가득 채웠어요. 윤아는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개나 소나 VIP 라운지에 들어오나 봐. 정사라의 차가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입구에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정장 차림에 60여덜의 강인수, 윤아의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정사라는 이 백화점 최고 고객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백화점 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강남 한빛백화점. 주말이라 그런지 백화점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품관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쇼핑백을 든 가족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 길은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이곳 7층 귀빈실, VIP 라운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깥의 시끌벅적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크림색 대리석 바닥에는 발자국 소리조차 부드럽게 흡수되었고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는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가죽 소파는 푹신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죠. 이곳은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쓰는 고객들만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윤아는 그 귀빈실 한쪽 구석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29살 박윤아. 그녀는 오늘 시어머니 될 분의 생신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윤아는 평소엔 이런 고급 백화점에 올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지금 예비 시어머니께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카디건을 고르고 스카프도 보고 핸드백도 살펴봤죠. 발이 아팠습니다. 간호사 일을 하면서 늘 서 있는 생활에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하이힐이 발목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직원이 권해준 이 VIP 라운지에 잠시 들어와 쉬기로 했습니다. 창가 쪽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 한 잔을 따라 마셨죠.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길 너머로 강남의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 멀리 도윤의 회사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아는 핸드폰을 꺼내 약혼자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 선물 둘러보고 있어. 선물 사고 갈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윤아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저기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옆 소파에 앉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까지 모든 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저기요, 물 좀 더 가져와요. 이게 미지근해서 못 마시겠네. 여자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명령하듯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죠. 유나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요. 유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여자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해? 빨리 안 가져와?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공손하게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직원이 아니에요. 저도 손님이에요. 순간 귀빈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사람을 평가하듯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유나는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 당신이? 그 한마디에 유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옷차림 좀 봐. 가방도 노브랜드고 구두도 싸구려네. 요즘은 아무나 라운지에 들어오나 봐. 여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라운지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어요. 직원들도 멀찍이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귀가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대꾸를 하면 더 곤란해질 것 같았어요. 유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 참 말세네.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어요. 찰싹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뺨을 맞은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어요. 뺨이 얼얼하고 뜨거웠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는 것 같았죠. 유나는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뭐가 일어난 거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만 깜빡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여자는 손을 털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나 여기 들어와서는 어디서 말대꾸야.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꾹 참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죠.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지? 직원들은 여전히 멀찌감치 서서 이쪽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고개를 돌렸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기만 손해본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유나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냥 잠깐 쉬려고 앉았을 뿐인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신사였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턱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일자로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강인수. 68살 전직 특전사 부사관이자 현재 대기업 자문역. 그리고 방금 뺨을 맞은 그 여자 박유나의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라운지 안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랬어요. 인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68살 평생을 군인으로 살다가 전역한 뒤에는
한 대기업의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었죠.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일상. 그게 인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응? 인수는 눈은 텔레비전에 둔 채 대답했어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렸습니다. 36살 아들이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긴장하는 모습이었죠. 인수는 리모컨으로 음소거를 누르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결혼하려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수는 눈을 깜빡였어요.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랑? 유나라는 좋은 사람이에요. 박유나. 29살이고요. 응급실 간호사예요. 도윤은 준비해온 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개월 전에 만났어요. 진심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수는 팔짱을 끼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 응급실, 3개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도윤의 눈빛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은 신중한 성격이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미 결정했다는 뜻이겠죠. 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직접 보면 알겠지. 네. 도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더 많은 설명이나 반대를 예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 알지. 언제 데려와? 아,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수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았거든요.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물론 표정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 오후 인수는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백화점 간다. 할머니 기일이 다음 주잖아. 성묘 갈 때 입을 옷 좀 사려고. 아, 네.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 괜찮아. 혼자 갈게. 전화를 끊고 인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사실 옷을 사러 가는 게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유나라는 애가 오늘 백화점에 온다고 했지. 며칠 전 아들에게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한빛 백화점에 간다고요. 인수는 그 말을 듣고 슬쩍 메모해뒀습니다. 한번 보면 되겠지. 어떤 애인지. 인수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궁금했던 겁니다.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투는 어떤지, 걸음걸이는 어떤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말로 들어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인수는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한빛백화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도 인수는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어디 있을까? 4층 핸드백 매장, 5층 의류 매장을 돌아봤지만 유나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혹시 벌써 갔나?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인수는 6층 남성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자신이 입을 옷부터 보기로 했어요. 정장 몇 벌을 살펴보고 코트도 한 벌 골랐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포장을 해줬어요. 쇼핑백을 들고 인수는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VIP 라운지가 7층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잠깐 쉬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딩.
7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인수는 발을 멈췄어요. 뭐지? 복도 끝 VIP 라운지 입구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인수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조심스럽게 라운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그리고 인수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뺨을 감싼 채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단아한 얼굴에 검은색 치마, 단정한 차림새. 인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나. 도윤이 보여준 사진 속 얼굴이었어요. 예비 며느리.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사람. 지금 뺨을 맞은 사람. 인수의 시선이 그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손을 털며 서 있었어요. 오만한 표정, 차갑고 무관심한 눈빛. 마치 벌레라도 떼어낸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졌어요. 턱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냥 화가 아니었어요. 뜨거운, 끓어오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저 여자가, 저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아들이 평생 함께하겠다는 사람인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당해야 하는 거지? 인수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참아야 할까? 아니야. 참으면 안 돼.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인수는 배웠습니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것. 그게 어른의 책임이라는 것. 인수는 천천히 라운지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단단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한 곳.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오만한 여자. 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낸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보호하겠다는 의지, 지키겠다는 다짐. 그게 인수의 눈 속에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아직 인수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편이 생겼다는 것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수는 라운지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나의 뺨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찰싹 소리가 귀빈실을 가득 채운 지 몇 초가 지났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유나는 손으로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정말 방금 일어난 일이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닿는 뺨의 감촉만이 현실을 증명했어요. 얼얼하고 따갑고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꾹 참았어요. 정사라는 손을 털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나 여기 들어와선 쓸데없이 말대꾸야.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 여기서 화내면 안 돼. 하지만 가슴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억울함, 분노, 수치심, 무력감.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울컥 올라오는 무언가를
꾹꾹 눌러 삼켰어요. 정사라는 유나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물건을 검수하듯, 가치를 매기듯, 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옷, 가방, 신발까지. 그 시선은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유나는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 평가받는 물건 같았어요. 옷차림 좀 봐. 흥? 정사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가방도 노브랜드잖아. 구두도 어디서 산 건지. 요즘은 아무나 VIP 라운지에 들어오나 봐. 그 말에 유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가방은 작년 생일에 도윤이 선물한 거였어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예뻤습니다. 유나는 그 가방을 소중히 여겼어요. 구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신을 수 없으니 외출할 때만 신는 구두였죠.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부족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겨우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직원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손님처럼 저도 물건 사러 왔어요. 최대한 공손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하지만 정사라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손님? 정사라가 비웃듯 웃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도 손님이래. 여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 알고 들어온 거야? 그 말투는 무시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아무나 들어오나 봐. 세상 참 말세야. 유나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무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유나는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어요. 피 묻은 옷을 입고 울부짖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돈, 겉모습, 브랜드,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모두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보는 척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VIP 라운지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여직원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직원의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괜히 끼면 나만 손해야. 그 표정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쓸쓸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차가운 곳이었나요? 부당한 일이 벌어져도 모두가 외면하는 곳, 강한 사람 편만 드는 곳.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냥 가자. 더 있으면 안 돼. 쇼핑백을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정사라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유나는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정사라는 팔짱을 끼고 유나를 내려다봤어요. 키가 더 컸고 하이힐까지 신고 있어서 훨씬 높아 보였습니다. 유나를 압도하는 자세였죠. 너 같은 애는 이런 데 올 자격 없어. 알았어?
그 말에 유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고 정사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님, 유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항의였습니다. 사과해 주세요. 유나는 용기를 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어요. 정사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 정사라가 낮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무섭네. 너 같은 게 어디 VIP한테 사과를 요구해?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주제도 모르고. 정사라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유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뒤에는 소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정사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나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사라의 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정사라의 손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을 느린 화면처럼 봤어요. 손바닥이 점점 가까워지고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찰싹 두 번째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강했어요. 유나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뺨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비틀거렸습니다. 뒤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났어요. 소파 모서리에 손을 짚어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얼얼하고 따끔거리고 욱신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저 억울함과 분노와 무력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두 번이나 맞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유나의 손이 테이블에 있던 커피잔을 스쳤습니다. 쨍그랑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도자기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빈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갈색 물결을 만들었어요. 크림색 대리석 바닥 위로 퍼져나가는 커피 자국. 모두가 그쪽을 봤습니다. 라운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원 하나가 걸레를 들고 다가오려다가 멈췄어요. 정사라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치를 보는 표정이었죠. 유나는 무릎을 꿇고 깨진 잔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각을 집으려는데 손가락 끝이 흔들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커피 얼룩 위에 내가 뭘 잘못했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순간을 견뎌냈어요. 피투성이 환자를 보고도 침착했고 울부짖는 가족들을 위로했고 밤새 서서 일해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사라는 손을 털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사과를 요구해. 너 같은 게.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 불러. 저 사람 내보내요. VIP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정사라가 손짓을 했습니다. 직원 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젊은 여직원과 남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난처함이 가득했어요. 손님, 저희가. 여직원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귀빈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칼로 공기를 베는 것처럼 날카롭고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정사라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직원들도 제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도 깨진 잔을 든 채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당장 손 떼. 목소리의 주인공은 라운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정장을 입은 노신사. 강인수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인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입술은 일자로 굳어 있었고 턱선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그는 정사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저분은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보여준 사진. 예비 시아버지. 아버님?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여기에? 인수는 유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정사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더는 못 봐. 그 한마디에 귀빈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얼어붙었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보호해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유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억울함 뿐만 아니라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 편이 생겼다. 그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유나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아까 정사라에게 던진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나를 향한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믿음직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어 인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유나를 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인수는 조심스럽게 유나의 손에서 깨진 잔 조각을 빼냈어요. 다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유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나는 휘청거렸지만 인수가 팔을 받쳐줘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인수는 유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사라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사라는 인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정장 차림.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나이든 남자 하나쯤 별거 아니라는 표정이었어요. 정사라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백화점의 VIP였고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눌렀습니다. 묵직하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정사라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렸으면.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사과부터 해야죠. 그 한마디에 귀빈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사라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과? 내가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도 아닌 사람이 뭔 상관이에요? 여긴 VIP 전용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정사라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보안 요원을 불렀어요. 여기요. 이 사람 좀 내보내요. 여긴 VIP 전용 공간이에요. 멀리 서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젊은 남자 2명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인수 쪽으로 걸어왔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보안 요원 하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인수가 그들을 쳐다보는 순간 두 사람은 발을 멈췄습니다. 인수의 눈빛, 차갑고 날카롭고 강했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보안 요원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저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인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발짝도 오지 마.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 내가 끝까지 지켜봅니다.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사라는 VIP 고객이었지만 인수의 존재감이 너무 강했거든요. 라운지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이 장면을 몰래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다 다시 앉았어요. 모두가 다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사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황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돈과 지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 노인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정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백화점에 1년에 얼마를 쓰는지 알아요? 하지만 인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사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조용하지만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나요? 정사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손님으로 와서 조용히 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어요. 당신이 오해했으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게 도리 아닙니까? 소파에 앉아있던 유나는 시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였어요.
감동해서였습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고 있어. 평생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유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일상에서도 항상 혼자였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참고 견디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누군가 앞에서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아직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지만 이분은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고개를 숙이고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수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하는 사람, 옆 사람과 속삭이는 사람.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외면했어요. 정사라가 VIP라서, 괜히 끼어들면 손해라서, 귀찮아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수가 나선 이후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한 명이 나서니까 자신들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 저게 잘못된 거야. 돈이 많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 아니지. 누군가는 나서야 했어. 라운지 안의 침묵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지만 동시에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정사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판적이고 차갑고 거리를 두는 시선. 정사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인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사라를 압도하기에, 유나를 지키기에, 이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했어요. 직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또 다른 직원은 CCTV 영상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상황은 이미 인수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소파에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든든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유나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잠시 뒤 라운지 입구가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값비싼 수트에 금태 안경, 번들거리는 구두.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사라가 그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억울함과 의지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남자는 민상혁, 한빛백화점 본사 전무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정사라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직원이 연락해서 급히 왔는데. 민상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정사라는 민상혁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남편의 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잡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나를 협박했어. 정사라가 인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한테 소리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 그 말에 민상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인수를 쳐다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며 품평하듯 바라봤습니다. 회색 머리, 나이든 얼굴, 정장 차림. 민상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별거 아니군. 그는 자신이 이 백화점의 전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쯤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민상혁은 인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손님, 제 아내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위압적이었어요. 저는 이 백화점 본사 전무 민상혁입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 말에는 암묵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전무다.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지만 인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상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요. 인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CCTV부터 확인하시죠.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그 말에 민상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사라는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CCTV는 필요 없어. 내가 다 봤다고. 저 남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카드 사기단이 VIP 라운지 노린다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순간 라운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기단? VIP 라운지를 노리다니.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인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사라가 피해자인 척하며 오히려 시아버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일어나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라운지 입구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36살 강도윤이었어요. 도윤은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윤이 인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봤어요. 소파에 앉아 뺨을 감싸고 있는 유나. 눈가가 붉고 눈물 자국이 있는 유나.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유나야, 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도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정사라를 받고 민상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깨진 컵 조각과 커피 얼룩을 봤어요.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정사라에게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가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뒤로 서 있어. 인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멈칫했어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나가. 내가 책임진다. 인수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강하고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나설 필요 없어.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뒤로 물러서 있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무력했습니다. 자신의 약혼자가 당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이 도윤이까지 지켜주시려고. 시아버지는 자신만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막아선 겁니다. 이분이 진짜 어른이구나. 유나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해서도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감동해서였어요. 고마워서였습니다. 민상혁은 도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아드님이신가 보죠? 목소리에는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가족끼리 짜고 치는 건 아니겠죠? 요즘 이런 식으로 백화점에서 보상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이 많거든요. 그 말에 라운지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통제했어요. 사기라고 생각하시면요. 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을 부르시죠. CCTV 확인하고 목격자 증언 들으면 됩니다. 그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떳떳했기 때문이었어요. 민상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사라는 더욱 불안해 보였어요. 상황은 점점 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라운지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라운지 입구로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7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네이비색 수트는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위엄이 있었어요. 그의 등장만으로 라운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배아진, 한빛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재빠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사라는 입을 떡 벌렸어요. 회장님? 민상혁이 다급하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아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라운지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진 컵 조각, 쏟아진 커피, 눈물 자국이 있는 유나, 긴장한 도윤,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인수. 배아진의 시선이 인수에게 멈췄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뭔가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배아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혹시 강인수 씨 아니십니까?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인수와 배아진,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배아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를 아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감사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배아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5년 전 을지로 화재. 당신이 제 손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라운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화재? 손녀를 구했다고? 15년 전이면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상혁과 정사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2010년, 을지로의 오래된 빌딩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날 인수는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죠. 망설이지 않았어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불길이 사방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아이를 발견했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아이를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천장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이는 살았고 인수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이의 가족이 찾아왔었어요. 감사하다며 울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인수는 거절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연락을 끊었어요. 관심받는 게 싫었거든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회장님의 손녀였습니까? 인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배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손녀는 죽었을 겁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셨죠. 배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인수 씨. 인수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배아진이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 가족의 은인이에요.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인수를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사라는 뒷걸음질 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누구한테 손을 댄 거야. 민상혁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쳤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아지는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아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사라가 유나에게 다가가는 장면, 유나가 사양하는 장면, 정사라가 첫 번째로 뺨을 때리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로 때리는 장면.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선제 폭행은 정사라였어요. 배아지는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사라와 민상혁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제 폭행이 정사라 고객 쪽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아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백화점에서 일어났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민상혁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정사라는 몸을 떨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배아지는 인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강인수 씨, 죄송합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인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배아진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운명입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기에 이 젊은 분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쳐다봤어요. 유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배아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전무. 예. 회장님. 민상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할 것입니다. 민상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그건
그리고 정사라 고객. 배아진이 정사라를 쳐다봤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백화점 출입을 금지합니다. 영구적으로. 정사라는 비틀거렸어요.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상혁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라운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까와는 달랐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침묵이었습니다. 인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차분해졌어요. 분노가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배아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배아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청하는 자세였어요. 인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라운지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인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인수가 정사라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저 아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정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둘째, 인수의 시선이 배아진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손님을 다시는 이 백화점에 들이지 마십시오. 돈이 많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배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인수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직원을 괴롭히는 사람, 다른 손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VIP든 모든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걸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말에 라운지 안의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놀라움과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배아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인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강인수 씨의 말씀이 옳습니다. 배아진은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금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에 연락하십시오. 안내문 작성하고 오늘 안으로 모든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예, 회장님. 직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배아진은 다시 정사라를 쳐다봤습니다. 정사라 고객. 정사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저분께. 배아진이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정사라의 몸이 떨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남편 민상혁을 쳐다봤지만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정사라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아직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붉고 부어 있었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오해했어요. 정사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리고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죠. 사과를 받았다는 것. 인수는 배아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배아진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직원 한 명에게 손짓했습니다. 방송 준비하십시오. 예, 회장님. 잠시 뒤 귀빈실의 스피커에서 조용한 음악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7층 VIP 라운지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행 사건에 대해 한빛백화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고객님께 불쾌함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한빛백화점은 모든 고객님과 직원을 존중하며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인정받고 있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빛백화점은 폭언, 폭행, 직원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고객에 대해 즉시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VIP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라운지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소파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였어요. 그녀의 박수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짝.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직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직원도 있었어요. 인수는 그 박수를 들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어른이 할 일이야. 배아진이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내하십시오. 예, 회장님. 보안팀 직원 2명이 조용히 정사라와 민상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가시죠. 정사라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두 사람 모두 힘이 없었습니다. 라운지를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라운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후의 안도감이었어요. 인수는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유나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괜찮습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네, 아버님, 괜찮아요.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일어나시죠. 집에 가야죠. 유나는 인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유나에게 다가와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괜찮아. 유나가 도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지켜주셨어. 세 사람은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배아진이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강인수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라운지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직원들은 이제 더 당당했습니다. 손님들도 서로를 더 존중했어요. 박살낸다는 건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것,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용기를 내서 나서는 것. 그날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웠습니다. 진짜 어른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존경받는다는 것을. 백화점을 나온 세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유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유나의 팔을 잡았어요. 유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아무 도움도 못 됐어. 내 약혼자가 맡고 있는데 나는 늦게 도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 달려갔어야 했는데,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괜찮아, 도윤 씨. 유나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다 해주셨잖아. 그리고 당신도 달려와 줬잖아.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난 혼자가 아니었어. 그게 중요해. 도윤은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두 팔로 유나를 감싸며 머리를 유나의 어깨에 묻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내가 지킬게. 알아. 유나가 도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알고 있어. 인수는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차 열쇠를 손에 쥔 채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려고 했죠. 하지만 인수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아끼는구나. 잠시 후 도윤이 유나를 함께 왔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인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작은 점이 생겼습니다. 인수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고개 들어요. 아가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인수는 유나와 도윤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말이죠. 두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인수는 특히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윤아. 예, 아버지. 도윤이 곧게 섰습니다. 오늘 너는 늦었어. 그건 사실이야.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엔 내가 먼저 앞장서야 해. 인수의 목소리는 엄하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겠어? 나도 늙어가는 사람이야.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족은 서로 지켜야 하는 거야. 아내를 지키고, 아이를 지키고, 부모를 지키고. 그게 남자의 책임이야. 인수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했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해. 알았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울지 마. 이제 울 나이도 아니잖아. 인수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곧게 섰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인수는 이번에는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유나 양도 마찬가지예요. 예. 유나가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당신도 가족이에요. 이제 인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한 사람이 다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유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평생 혼자였던 유나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거의 없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동료들과 친하게 지냈지만 진짜 가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도윤이 있었고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 힘들면 말해요. 아프면 말하고, 혼자 참지 말고. 인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알았죠? 네. 아버님.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인수는 차 문을 열었어요. 자, 이제 집에 가자. 배고프지? 아, 예. 도윤과 유나가 차에 탔습니다. 인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백화점이 멀어졌어요.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유나는 뒷좌석에서 손으로 뺨을 만졌어요. 아직 얼얼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난 혼자가 아니야. 도윤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놓지 않으려는 듯이. 유나는 도윤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앞좌석에서 인수가 말했습니다. 유나 양, 우리 와이프 선물은 샀어요? 아, 그게. 유나가 당황했습니다. 오늘의 일 때문에 깜빡했어요. 제가 다시 가서. 아니, 됐어요. 인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죠. 3명이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또 고였어요. 3명이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차는 강남의 거리를 달렸어요. 석양빛이 차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유나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걸 배웠습니다. 시아버지라는 말보다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어른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됐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어른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인수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두 사람을 봤어요. 손을 꽉 잡고 있는 도윤과 유나. 인수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될 거야. 이 아이들은.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족이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남 한빛백화점 정문. 유리문 옆에 새로운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빛백화점 이용 안내. 본 백화점은 모든 고객님과 직원을 존중합니다. 폭언, 폭행, 직원 및 다른 고객에 대한 괴롭힘 행위 발견 시 즉시 퇴점 조치하며 영구적으로 출입을 제한합니다. VIP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한빛백화점. 글씨는 크고 선명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내판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좋은데요?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돈 많다고 막대하는 사람들 정말 싫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백화점 안도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도 더 당당했어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7층 VIP 라운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손님들은 직원을 부를 때도 정중했습니다. 존중하는 태도였어요. 라운지의 분위기는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토요일 오후 2시, 인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수는 문을 열었어요. 도윤과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유나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지 못했던 시어머니 생신 선물이었어요. 들어와요. 인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인수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도윤이 차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유나 양, 뺨은 괜찮아요? 인수가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손으로 뺨을 만지며 웃었어요. 네, 많이 나았어요. 이제 거의 안 보여요. 부기는 빠졌고 멍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니 잘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인수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요? 도윤이 유나를 쳐다봤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유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2달 뒤에요. 12월 초에. 인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요? 좋아요. 축하합니다. 아버지도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도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 결혼식인데.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잠시 후 인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유나 씨. 예, 아버지. 예, 아버님.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인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더 많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 두 사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란다. 인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더더욱 아닌 거지. 도윤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의지해야 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인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지?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유나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도윤이 물었습니다. 결혼 선물이야. 인수가 상자를 유나에게 건넸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유나가 눈을 크게 떴어요. 도윤이 엄마가 젊었을 때 끼고 다니던 거예요. 인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제 유나 양이 가지렴. 우리 가족이니까. 유나는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펜던트. 낡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이제 나의 며느리니깐. 인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인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인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녁이나 먹고 가. 내가 해줄게. 아버지가요?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응. 오래간만에 내가 요리 좀 해볼까? 인수가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유나와 도윤은 부엌에서 인수를 도왔습니다. 야채를 씻고 고기를 준비하고 밥을 지었어요.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양파는 이렇게 써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좀 서툴지.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유나 양.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밥. 간단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결혼식 장소, 하객 명단, 신혼여행 계획.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인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괜히 큰 소리 내지 말고 인수가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지,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을 어떻게 안 챙겨요? 도윤과 유나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인수는 웃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가끔 밥이나 같이 먹자고. 당연하죠. 그날의 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뺨을 맞았던 일, 시아버지가 나서서 지켜준 일.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움이 됐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물건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행동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어른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날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라면 나섰을까요? 답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 곁에 조용히 서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 곁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걸음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사연 담은 인생이었습니다.